자, 가짜 뉴스라더니 공천 반납. 방금 나왔던 속보, 방금 전에 알려줬죠? 그 속보도 관련 내용인데 속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자, 민주당 전략공천 논란이 있었던 권향엽 예비후보 관련 앞서서는 전략공천이 됐어요. 호남에. 그런데 경선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역인 서동영 의원과 경선을 한다. 앞서서 권향엽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을 이미 받은 상태였지만 본인 이거 반납하겠습니다. 가져가세요. 저 경선시켜주세요. 그 논란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서울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 얘기를 꺼내놔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연일 뭐 어떤 생각을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기자분도 하나 드셔보세요. 맛이 어떤가? 권향엽 전 당직자를 단수 추천했다고 그 사람이 제 아내의 비서라는 등 사천을 했다는 등 그걸 집권 여당이 증폭시키면서 정당한 공천 행위를 사천으로 조작 왜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공천룰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우리도 쉴드 치기 창피하지만 그냥 쓰지 말아달라. 쓰면 법적으로 귀찮게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니 여성 관련돼서 좀 배려하고 호남에 그 지역구가 지금 호남에 있는 순천, 광양, 그다음에 여기가 이 구례, 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가 곡성, 구례, 을. 그러니까 좀 지역구 이름이 길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입니다. 여기에 현역 의원이 있는데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최근에 정해서 그다음에 권향엽 예비 후보를 공천한 겁니다. 단수 공천했는데 근데 이게 또 뒤늦게 알려진 게 대선 당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부인이 김혜경 씨 보좌하는 그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리고 당시에 배우자 팀의 배우자실의 부실장으로 활동했다. 이런 얘기가 알려지면서 약간 논란처럼 비춰졌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연일 이거에 대해서 공세를 좀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권향엽 예비 후보가 입장을 좀 내죠.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 배우자의 비서를 사천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자 공천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악의적인 주장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저의 전략 공천을 처리해 주십시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지역에서 당당히 경선으로 이기겠습니다. 이거 김윤영 부대변인.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사천 얘기가 가짜 뉴스다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는 강하게 반박을 했잖아요. 네. 당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당사자가 이거 권략 공천 제가 반납합니다. 안 받겠습니다. 경선시켜 주세요 해서 경선으로 갔어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가짜 뉴스라고 하면은 계속 그냥 유지해도 됐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아까 권향엽 전 비서관이 예. 자기는 현장에서 수행하거나 보좌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어. 배우자실 부실장이면 보좌한 건 맞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대선 때도 계속 언급했던 게 배우자실의 정체를 잘 모르겠습니다. 배우자 대통령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 아무런 뭐 법적 권한도 없는 분인데 그분을 보좌하기 위해서 현역 국회의원과 부실장을 4분이나 뒀다는데 아, 그 실장은 현역 국회의원이었죠. 맞습니다. 예. 거기다가 그 현역 실장분은 단수공천 받으셨고요. 아. 부실장 또 단수공천 주겠다고 하니 당연히 사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서동영 의원 자체가 그러니까 서동영 의원을 컷오프 시키거나 할 것 같으면 서동영 의원의 경쟁력이 낮아야 되는데 예. 당시 지금 현재 들려오는 얘기는 서동영 의원이 지지율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권향엽 이분이 단수 공천을 전략 공천을 받았다고 하면 당연히 사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본인은 이제 전략공천 반납하고 당당히 경선을 임하겠다고 하시는데 예. 여기서 간과할 게 하나, 제가 지켜봐야 될 점 하나 더 있는 게 예. 사실 경선할 때 인지도 조사가 굉장히 많은 영향을 인지도 미치거든요. 조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앙 언론에 다 탔지 않습니까? 며칠 사이에 며칠 사이에 중앙 언론에 권양엽 저분의 그럼 이름이 인지도가 갑자기 인지도가 갑자기 올라간 겁니다. 오. 엄청난 엄청난 인센티브를 받고 경선에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 저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예. 처음부터 그러면 경선을 붙이던가, 아니 뭔가 뚜렷한 뭔가 해명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예. 저건 누가 봐도 권양엽 전 비서관한테 유리하게 만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 좀 여성운동 행정관께 질문 드려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에서 호남 지역은 경선이 원칙 아니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지역구에 대해서. 근데 이건 약간 좀 예외가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이에요. 지금 요 지역이. 근데 여기를 여성 전략 특구로 정해서 그리고 지금 권양엽 예비 후보를 단수 공천한 거잖아요. 이게 논란이 된 건데 이거 갑자기 정한 겁니까? 아니면 예정이 돼 있던 겁니까? 지금 아마 이건? 그 강주 전남 뭐 호남 지역의 여성 국회의원이 최근 들어서 거의 한 번도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역구에서. 그렇게 돼서 아마 여성 전략 지역구를 특구를 지정한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은 좀 미리미리 했으면 좀 말이 없지 않았을까요? 이거를 미리 뭐 이제 정해놨으면.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시기적으로 전략 지역구를 선정했다는 거는 좀 문제는 조금 없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 다만 이제 좀 말씀드릴 것이 저도 제가 민주당 이제 중앙당 당직자 공채 출신인데 예. 권양엽 비서관이 예. 민주당 당직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한 20년, 30년 동안 아마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로 일을 했을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김혜경 여사 관련돼서 사천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약간 이제 조금 황당한 거죠. 권양엽 후보도 굉장히 황당한 거고. 오.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언론 분류에서 의하면은 이분이 그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 인사 비서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청와대 보면 비서관도 인사 거쳤어요. 비서관 정도 했으면은 어떻게 보면 또 친문이나 또 가깝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뭐 영등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처할 정도로 야 이거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건데 이건 너무 좀 전혀 상관이 억울하다. 없는 건데.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세게 이제 반발을 하는 거고 비판을 하는 것이고요. 권양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지역에 지난번에 지역구가 조금 조정됐기 때문에 뭐 좀 완전히 똑같은 지역구는 아닐 텐데요. 예. 지난번에도 곡성 지역에 출마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뭐 전혀 이제 어떻게 보면은 4년 동안 지역을 갈고 닦으신 분이기 때문에 막 완전히 이제 위에서 뭐 전략적으로 아니면은 단순히 청와대에 근무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꽂아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약간 여성 관련해서 약간의 지역구 공천에 좀 배려를 했다 이렇게 취진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아마 제가 기억에는 당에서 여성국장도 아마 하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균형 인사 비서관이라는 게 아마 여성 뭐 인사 관련돼서 그 역할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성 전략 지역구에도 어떻게 보면 적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권양엽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논란이 되고 있으니 이거를 당당하게 한번 경선으로 뚫어보겠다. 예. 이렇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멋있게 예. 이렇게 이제 그 경선을 요청한 거죠, 당에다가. 그러니까 나오면서 이게 처음에 단수 공천 결과 나오니까 사천 아닙니까? 반대쪽에서 무슨 가짜 뉴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했고요. 논쟁이 붙었고 논란이 됐어요. 그러자 당사자가 저 단수 공천 이거 반납합니다. 경선시켜 주세요. 그리고 당은 결정. 처음부터 경선했었으면 아무 뒤탈이 없었을 텐데 이게 또 뒤늦게 경선으로 이렇게 가는군요. 이런 상황이고요. 이건 이 민주당 공천과 관련된 상황이고요. 오늘 국민의힘도 공천 결과를 많이 발표했는데 그중에 단연 주목을 받는 공천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발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고 오늘 아침까지도 진짜 논의하고 최종적으로 단수 추천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약간 정무적인 판단 부분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 최적의 그다음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 고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이 논의를 해서 결정했다.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도 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 대구 지역에 공천이 됐죠. 현역 의원과 경쟁 중이었는데 단수 공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현역 의원이 컷오프가 된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에 정무적 판단도 있었고 논의를 했다까지 했어요 지금. 자 그럼요. 과거 유영하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들어보시죠. 원래 문체가 강하신 분이고 네. 또 한 번도 그런 뭐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도 없고 네. 그래서 달서를 선택하게 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저보고 뭐 돌고 돌아 뭐 고르고 고른다 이런 표현도 하시던데 골라서 갔으면은 그렇습니다. 대통령 계신 데는 좀 인접한 지역구를 선택하겠다는 것도 있고. 최수정 평론가? 이거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표현까지 나왔거든요.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호소 또는 대구 표심에 대한 의식 이런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정영환 공관위원장이 이번 한 2달의 공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예. 말하자면은 뭐 흠잡힐 데 없는 그런 좀 레토릭으로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 이게 뭐 법관 출신이지만 굉장히 좀 말하자면은 이 정치적 언어 선택에 있어서 좀 탁월하게 했다 얘기하는데 예. 그분의 입에서 정무적인 판단이 우리가 좀 들어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이런 공천이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정무적인 판단을 했습니다라면 이거 잘 다뤄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얘기하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고려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에도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최종 후보로 공천을 받았어요. 도태우 변호사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변호인단, 당시, 탄핵 당시의 변호사. 변호인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명의 변호인단이 지금 대구에서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서 공천을 받은 건데 노태우 변호사는 앞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도태우 물론 변호사는 뭐 그 황교안 전 대표도 굉장히 아꼈던 분이라 그러고 굉장히 또 지역 경쟁력이 있었다 그러고 유영하 변호사도 벌써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부터 꾸준하게 도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 어찌 보면은 그냥 그 뜬금없이 낙하산처럼 내려온 분은 아니고 지역에서 탄탄히 밟아온 정치인이 맞는데 다만 두 분의 연결 지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었다는 게 이제 연결이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유영하 변호사는 사실상 이제 그 옥살이를 다 이렇게 돌보듯 하던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예. 상징적인 존재에서 이렇게 더 눈길을 끄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번 대구에서는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3자의 모든 것들의 후보가 총집결해서 선거가 한 묶음으로 치러진다. 예. 이준석 대표가 대구 출마라는 변수도 제거되었고 해서 아마 보수에서는 더 이상의 단일 대우가 흐트러짐 없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3자 구도로 치러지는 그런 말하자면 TK의 선거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찬 교수님.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반응을 할까요? 참 너무나 노골적이다. 그러니까 정치 검찰이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과거에 이제 막 검찰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입으로나마 공정 정의를 얘기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집권을 하고 소위 말해서 정치인으로 이제 그 변신을 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라고 하는 TK에 착근하기 위해서 예. 정말 애쓴다. 그럼 이게 아까 정무적인 판단이라는 거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뭐 그 검찰 출신이라는 꼬리표 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떼고 정말로 보수의 신주류로서 대구의 소위 그다음에 보수층에 이제 검찰 출신들이 완전히 뿌리를 박겠다. 그것을 위해서 그 누구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러면은 그게 과거에 자신들이 예. 처벌했던 세력일지라도 예를 들어 최근에 그 보수 인사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유경수 전 여사 생가도 가고 예. 막 이랬잖아요. 결국은 그게 지금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들이 이제는 뭐 정의, 공정 이런 거 다 쥐어치우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런 점에서 좀 대한민국의 보수 세력의 재편이라고 하는 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뭔가 좀 변화인데 보수 세력의 재편인 거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있으셨어요.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공천 관련해서는요. 국민의힘이 약간 다른 정당이 없는 그런 제도를 한다 그랬죠. 이른바 국민 추천제예요. 그 적용 대상 지역을 어디입니다를 밝혔거든요. 일단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공천 대상 선거구는 5군데입니다. 서울, 강남구 갑, 강남구 을, 대구, 동구, 군위군 갑, 북구 갑, 울산 남구 갑. 접수하실 수 있는 분은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입니다. 제3자
추천도 가능합니다. 김윤영 국민의힘 부대변인 지금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지역구 2곳, 그다음에 영남 쪽에 있는 지역구 뭐 등등 해서 5곳을 국민 추천 누구나 다 자천을 하시거나 타천하십니다. 후보 지금부터 모집하겠습니다. 기한까지 설정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5, 6곳 했다가 어제는 한 2, 3곳으로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서 한 5곳 됐는데 이거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까? 왜? 고민이 많은 겁니까? 어디를 할지? 네. 그 지역 고민도 있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국민 추천제라고 하면 저희가 공천할 때 생각보다 넣어야 될 서류가 엄청 많습니다. 검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재산부터 세금, 체납,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해야 될 서류도 많고 준비해야 될 예. 서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 서류가 많은 이유는 그만큼 검증을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선거는 너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국민공천제라면 서류를 좀 간소하게 받게 돼 예.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는 검토하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해서 개수를 좀 줄였다가 지금 다시 그래도 저희가 좀 집중해서 공천 심사를 하다 보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5곳으로 늘린 것 같고요. 저기에 국한되는 사람은 없어요. 현역 국회의원 또 자기가 신청할 수도 있는 거고 누구든지. 누구나. 근데 현역 국회의원 있는데 국민 추천하라는 거는 현역 국회의원 보고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요. 예. 그렇게 가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잖아요. 현역 국회의원 누구인가. 근데 서울에 있는 강남 가불은 이미 현역 국회의원 2분은 다른 데로 가기로 하신 분들이고요. 네네. 근데 영남 쪽은 조금 좀 봐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근데 하필 왜 저 지역이 꼽혔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뭐 제가 공간이 쪽에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는 예. 없는데 그러니까 서울 강남과 영남이 대상이라는 걸 그렇죠. 알겠는데 그 지역도 많잖아요, 지역구가. 네, 근데 하필 맞습니다. 왜 저기 5곳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솔직히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지역을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국민 추천제를 통해서 뭐 새로운 사람들이라든지 신인이라든지 기반이 없는 분들을 안전하게 국회의원을 입성시키기 위한 제도가 맞거든요. 그러면 현역 의원들이 떨어야 되는 상황입니까? 현역 의원들이 아무래도 저기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국민 추천제라는 걸 지금 지역구 5곳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시작을 했다. 이제 응모를 하겠습니다. 한다는 얘기예요.